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 평소처럼 아주 집중 잘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음악 시간에 뮤지컬 만들기 수업을 할 거란 말이죠. 그 수업을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우리가 수업 과정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참고해서 수업하실 수 있게 하려고 찍고 있는 거예요. 나 카메라 빨리 잘 봤나? 네, 네. 포토제 없어도 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수능회나 뭐 교과서에서도 소설이나 그 희곡들을 배우는데 이걸 너무 어렵고 힘들게 배우는 경우도 많고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수업을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재미있어서 뭐 할 거냐?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다 공장에서 취직해가지고 물건 만드는 일만 할 거 아니죠. 여러분들 재밌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걸로 고부가 가치로 돈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라는 걸 잘 알면은 여러분 앞으로 진로에도 좋고 하니까 오늘은 그 어떤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맨들 친구들이 수고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글씨가 좀 잘 보이게 확대했다가 줄였다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건 여러분들 어떤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 수행평가도 핀란드식으로 할 겁니다. 어떤 식이냐?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이 뭐 과제 해와가지고 채점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저는 채점하면서 만점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만점 받습니다 하고 돌려주고 다시 해오면은 자 이렇게 해야지 만점 받습니다 해서 돌려주고 그래서 만점 받게 되면은 자 만점 써주고요. 그걸로 이제 뮤지컬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뮤지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뭐 시험 내가지고 점수 깎으려고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알았죠? 네. 그래서 의자는 돌려서 선생님을 바라보는 게 지금 한 20분 정도 수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설명할 것이고 최근에 여러분들 또 다 봤고 나도 봤을 만한 재밌는 영화 뭐 있나? 부산행. 부산행 많이 보셨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부산행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천만 관객이 넘었잖아요. 네. 그 재밌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영화들이. 재미있는 작품들을 분석하면은 이런 요건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씩 설명해주고 끼워 맞춰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웬만한 영화, 드라마, 게임에는 이런 요소가 다 있어요. 그럼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문학이라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보기도 하고 그냥 두 가지로만 나눠보자. 두 가지로 나누면은 무슨 기준으로 나눌게? 기준 하나 놓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로 그것이 중심인지 아닌지로 뭘 기준으로 나눠볼까? 문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써있어요 다. 중요한 거 다 빨간 동그라미 돼 있어요. 뭔지 모르겠으면은 써있는 거 읽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빨간색 동그라미 쳐있는 거 더 중요한 거야. 더 모르겠으면 그냥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읽으면 돼요. 자, 사건과 갈등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가 이야기 장르고요. 그것 이외에는 서정이나 교술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건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극이 전개가 되는 것인데 서사와 극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요? 들려준 보여준.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전래동화 아는 거 아무나 불러보세요. 콩쥐팥쥐. 뭐 햇님과 달리 콩쥐팥쥐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은 할머니가 들려준단 말이에요. 할머니랑 콩쥐팥쥐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극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나한테 전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거는 들려주기 방식을 쓴단 말입니다. 그 반면에 그 희곡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여주죠. 그거에 따라서 두 가지를 나누는데 이거는 어차피 다 스토리텔링 이론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여주냐 들려주냐 차이지 공통점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접 보여주는 것들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소설도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재미있어 하냐. 자, 좋은 이야기라고 하면은 좋은 문학작품이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재밌어야죠. 재미없으면 볼 거예요? 안 본단 말이에요.
적극적이라는 거는 거기서 마음을 움직인다.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는 내가 이 물건을 별로 살 마음이 없었어. 근데 마음이 움직여서 사고 싶네? 하는 거.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먹고 사는 거하고 자 촬영 중이니까 약간 수위는 낮춰서 용어 선택을 잘합시다. 여자. 그렇지. 여자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 뭐 꼬실 것인가, 뭐 이렇게 하죠. 네. 그러려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어떻게 줄 것인가. 감동이라는 건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자, 감동이 무슨 뜻? 마음을 움직인다. 마음을 움직인다. 자, 교훈이라는 건요. 교훈이 낫죠.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전래동화의 교훈 같은 거 뭐 있나? 착하게 살아야 착하게 살자. 근데 이야기 없이 그냥 착하게 살라 그러면은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여러분 처음 듣을 때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안 살면 벌받아 이런 얘기를 하면 재밌어요? 아니요. 재미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재미와 감동 속에서 교훈을 주는 게 좋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뮤지컬을 만들 때도요, 필수 요건은 일단 사건과 갈등이 있고 그게 해결돼야 돼. 8분이라는 제약 시간 있잖아요. 그 8분 동안에 어떤 사건 하나만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그게 해결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재미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감동이나 교훈 중에 뭔가 얘기할 만한 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해야지 그래도 수업 시간에 하는 교육적인 거죠. 아무 감동이나 교훈도 없이 재미만 추구하는 걸 이제 흥미 위주의 상업 작품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뭐 상업 작품 만들어서도 돈 많이 벌면 좋은 거긴 한데, 네, 그래도 거기에 어떤 교훈이나 감동까지 있어야지 영화가 대박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거 계속 보는 거지. 이제 부산행 가지고 대입을 시켜볼게요. 부산행이 스포를 막 할 건데 스포 싫은 사람들은 귀 막고 있으면 되고요. 어차피 내용 뻔하거든요. 뻔한 거를 어떻게 잘 구성해냈는지 보는 거지. 자, 부산행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좀비가 들어있어. 자, 좀비가 나타났죠. 어떻게 해결해? 결국 도망갔어요. 피신에 성공하죠. 네. 그 주인공들이 원하는, 나보다 더 원하는 건 누구의 생존? 주인이요. 딸. 자, 딸내미랑 아내의 생존을 이뤄내잖아요. 자, 재미있었어요? 네. 어떤 게 재밌는 거지? 스릴. 뭐 스릴도 있고 좀비가 쫓아와. 옛날에 좀비가 이렇게 천천히 갔는데 액션. 요즘은 좀비가 죽어라 뛰어요. 그 무조건 깨물어. 그거 스릴 있고 재밌단 말이에요. 재미있는 요소들은 많이 있어. 또 어떤 부분이 재밌나?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재밌게 만드는지 보여줄 거예요. 자, 감동이 있었어? 네. 어떤 감동? 나중에 아빠가 희생해서 딸을 위해서 아빠가 희생한단 말이지. 교훈이 있나? 우리는 근데 이런 상황에 닥쳐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자, 여러분 얼마든지 갑작스러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자, 부산행의 KTX 열차 번호가 406호 열차 406. 떠오르는 거 뭐? 4월 꼬리칸. 자, 4월. 일단은 그게 설국 열차랑도 대입이 되고, 그 세월호 사건 단계 4월 16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산의 KTX는 이제 406호만 있고 416호는 없거든요. 그래서 406이라는 것도 그런 관련을 지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수학여행 가다가 비행기가 폭발한다든지, 배가 뒤집힌다든지, 버스가 추락한다든지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사고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협동을 해야 되는지. 나만 살기 위해서 친구를 죽이면 결국 나는 어떻게 되냐? 아닙니다. 당장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영화 속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풀어갈 때 크게 한 4가지 정도 성질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구체성이라는 거, 자, 따라해보세요. 구체성. 구체성은 직접 체험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 옛날 같으면 좀비 분장 하면요, 케찹 조금 붙이고요. 이러고 왔어요. 케찹 하나 붙이고. 거기 좀비 분장 어때요? 네. 진짜 좀비 같죠.
자, 구체적이라는 거에 대비되는 게 이제 추상성이라는 건데 공통점만 뽑아내면 추상적이라고 그러고요. 실제에 가까워질수록 구체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과일 자체는 추상적인 단어인데 과일이라는 건 세상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보자. 과일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사과. 자, 사과. 우리가 짜지도 않았는데 내가 생각한 게 막 나오죠? 자, 사과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과일이죠? 거기다 오감일표. 사과 일단 시각적으로 무슨 색? 빨간색, 새빨간색. 거기다 비우 넣어. 예쁜 여자 입술같이 빨간색. 깨물었어요. 아사삭 소리가 났습니다. 냄새가 좋아요. 향긋한 냄새고 꿀같은 맛이 납니다. 그리고 사과의 식감도 좋습니다. 깨무는 그 촉감. 그래서 직접 체험에 가까워질수록 구체적이죠. 자, 사과 먹는 얘기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개연성. 따라 개연성. 개연성. 그럴듯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좀비 영화 보면 어디서 갑자기 톱이 나오고 전기톱 나오고 샷건 나오고 일본도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누가 KTX에 전기톱 들고 타고 근데 거기서 야구 빠따라도 나와야지 뭐 싸울 거 아닙니까? 야구 빠따가 왜 나왔어요? 야구부가 탔잖아요. 야구부가 탔기 때문에 야구 빠따가 나온 건데 갑자기 막 전기톱 나오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야 그랬지. 왜 나와? 물론 거기도 이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야구부가 탔지? 그런 건 우연적인 요소가 되지만 우연성이 너무 많아지면 얘기가 재미없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 부산까지 다 왔는데 그 군인들이 어떻게 쏠려고 총 쏠라고 그러잖아요. 좀비인 줄 알고 총 쏠라고 그러잖아. 그때 어떻게 구해줘요? 노래를 불러서 구한단 말이야. 걔가 갑자기 노래를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갑자기 노래를 불렀으면은 저 갑자기 왜 노래를 불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걔가 왜 노래를 불렀어요? 원래 아빠한테 들려주려고 노래를 정말 많이 연습했었죠. 근데 결국 제대로 못 불러서 애가 한내 치고 아빠는 죽어버렸어. 그래서 아빠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렀고 그것 덕분에 사람이라는 게 밝혀져가지고 살아남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위기잖아요. 이 마지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의 실마리는 미리 제시가 돼 있어야 돼. 갑자기 뜬금없이 죽어버리면은 혹은 갑자기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은 얘기가 재미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굉장히 기대를 모았다가 망한 영화가 있어요. 올해 이제 배트맨 대 슈퍼맨이라고 대박이잖아요. 둘 중에 한 명만 나와도 대박인데 둘이서 나와서 싸워. 근데 그 영화가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필이면 배트맨 엄마랑 슈퍼맨 엄마랑 이름이 같아. 우연히도. 그리고 배트맨하고 슈퍼맨하고 죽어라 싸우는데 마지막에 배트맨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슈퍼맨을 죽이기 직전에 슈퍼맨이 그러잖아. 마샬을 살려줘. 마샬, 네가 마샬을 어떻게 알아? 우리 엄마인데. 그 슈퍼맨이 우리 엄마인데? 그걸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해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연성이 너무 심하면은 물론 그 엄마가 마샬하는 것도 미리 나오긴 하지만 이게 그럴듯하지 않으면은 이 얘기 재미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일관성. 자, 일관성은 한결같다는 건데 뭐가 한결같으냐?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는 그 과정도 한결같죠. 갑자기 부산 가다가 곡성으로 빠져? 계속 부산으로 가죠? 거기서 나쁜 놈은 끝까지 나쁜 놈이야. 제일 나쁜 놈, 끝까지 나빠. 자, 그러면은 공유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 남자는 성격이 변하지 않나요? 근데 그것도 일관된 원리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타적인 행동으로 바뀌느냐? 왜 이기적이었어요? 약간 살기 결국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기적이었잖아요. 딸을 잘 먹여 살리려다 보니까 돈 벌어야 되고 그래서 이기적인 걸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협동해야지 살릴 수가 있잖아.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협동하게 되죠. 그 캐릭터 자체는 일반적인 겁니다. 갑자기 나빠서 갑자기 착해지고 이러지 않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성장해 가는 거고 그게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일단 내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이지만 알고 보면은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는 협동을 해야 된다. 이걸 깨달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 일관된 성질, 그 나쁜 놈은 계속 나쁜 놈. 우리의 목표는 부산에 가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 목표도 일관돼 있어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집중한다는 게 일관성인데 여기에 비교해 볼 만한 게 함축성입니다. 함축성 무슨 뜻이에요? 포함돼 있다. 여러 가지를 머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산행 같은 영화 봐도 여기에 일단 아까 얘기했던 세월호 사건 이동 수단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래서 몰살당한다라는 그런 설정 있잖아요. 일부만 살아남고 그리고 또 딱 좀비 자체가 바이러스잖아. 좀비의 원인? 바이러스니까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사건들 있죠. 메르스, 뭐 사스 이런 사건들과도 관련이 있고. 자, 부산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동한다는 설정은 요즘 또 인천 상륙작전 그런 영화 하지만은 6.25 때 사람들이 중공군을 피해가지고 북한군을 피해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부산으로 피난을 가는 과정입니다. 자, 게다가 부산으로 피난을 가는 도중에 정부에서 방송을 해요. 뭐라고 방송합니까? 우리가 얘기 서울은 안 돼. 자, 여러분 안전하니까 집에 계시면 됩니다. 모두 끝났습니다. 안전했어요? 아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6.25 당시에도 사람들 피난 못 내려오게 다리 폭파시키고, 그리고 부산에 가면서도 그 주인공의 그 엄마 할머니가 이제 집에 있다가 잡히죠. 준비가 되지. 그런 것들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 부산행이라는 이야기 자체는 일관되지만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다. 그 함축성이. 자, 완결성은 자, 따라해보세요. 완결성. 완결성. 자, 완결성은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야 되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대구쯤에서 딱 끝나봐요. 뭔가 이제 하고 나서 완전히 배가 비워져야 되잖아. 덜 싼 느낌이죠. 그래서 완전히 구조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궁금해? 궁금할 수는 있는데 굳이 거기다 안 해도 돼. 일단 중심 사건은 부산까지 안전하게 도피한다는 것까지는 완전하게 끝을 맺어서 관객들도 개운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열린 결말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결말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1학기 때 배운 소설 뭐 있어요? 그 허생원 나오는 거기서 침자가 확인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확인 안 되지 거기서. 네. 근데 그거 굳이 확인할 필요 있어요? 아니요. 그거 뭐 알아서 상상하시라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침자 확인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평생 딱 한 번밖에 연애를 못 해본 남자다. 연애를 평생 한 번밖에 못해. 한 번이라고 하는 게 그냥 딱 하룻밤. 그 사람에게도 삶에 희망이 있을까? 근데 희망이 보였어. 자기가 되게 싸가지 없다고 생각한 청년이 알고 보니까 내 자식일 것만 같은 그런 희망에서 딱 끝나는 거지 뭐. 그 이유는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둘이 처음에 싸웠다가 화해를 하죠. 그 화해를 한 것까지는 완전히 끝을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문해창작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 쓸 때 여기에 들어맞는지를 검사하거나 혹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많이 해보진 않았으니까 일단 재밌게 이야기를 어떤 한두 가지 요소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핵심이고 거기서 재미나 교훈은 그냥 의미를 부여하면은 있는 겁니다. 의미 부여가 어려우면은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친구들하고 해보고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여기서 무조건 여러분들 다 수행평가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좀 더 쓰는데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될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이야기를 좀 더 고급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는 인물 대립이 있어요. 자, 인물 대립. 따라해서 인물 대립. 인물 대립.
대립이라고 하는 게 사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동식물, 외계인, 그리고 대립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만든 사회 제도, 규범 이런 것도 됩니다. 또 사람이 아니더라도 해도 자연재해 같은 것도 대립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옛날에는 선악의 대립이 굉장히 뚜렷했거든요. 착한 놈하고 나쁜 놈이 굉장히 뚜렷했는데 요즘 보면요, 나쁜 놈도 되게 매력 있어요. 자, 글씨 잘 보입니까 여기? 네. 나쁜 놈도 되게 매력 있게 나오고요.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이 막 나와. 그 착한 사람도 주인공도 꼭 착하기만 하진 않아. 뭔가 나쁜 점들이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그 인물들은요, 모두가 갖고 있는 성질인 보편성도 갖고 있는 반면에 그 별로 이 사람은 되게 특이한 점인 특수성도 갖고 있다. 그 주인공은 모두가 공감할 만하면서도 어떤 특별한 면을 갖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반전. 반전을 넣어야지 재밌어요.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막 전개된다. 부산행 같은 경우에도 막 가다 살려줄 줄 알았는데 문을 잠궈놓고 있다든지, 자, 구출될 줄 알았는데 군인들도 다 좀비가 됐다든지, 반전이 계속 이루어져요. 자, 대구 지나가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거기 길이 막혀 있고, 부산 도착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군인한테 죽을 뻔하죠. 계속 반전이 일어난다. 그게 꽤 그럴듯해야 되고, 자, 이것도 이제 고급 기술입니다. 극적 아이러니. 다 따라해서 극적 아이러니. 관객은 아는데 등장인물은 몰라요. 자, 좀비가 이제 열차에 탔어요. 관객들은 다 알아요. 좀 있으면 제가 승무원을 물어뜯겠지? 근데 승무원은 얘가 좀비인 줄 몰라요. 그래서 막 살리려고 인공호흡하고 다른 승무원 부르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좀비가 승무원을 물어뜯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저게 엄청난 재난이 닥칠 거라는 걸 몰라. 저 왜 저래 이러고 걱정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 좀 있으면은 저거 다 좀비 될 텐데, 다 물어뜯을 텐데. 그래서 막 얘기해주고 싶어. 야, 그거 좀비야, 빨리 도망가 하고 싶은데 나의 목소리는 극장 속에 있는, 그 영화 속에 있는 등장인물한테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긴장감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근데 곡성 같은 영화가 왜 잘 됐냐면요, 곡성은 이 공식을 깨버려요. 또 이 공식을 충분히, 그 감독은 이 공식을 충분히 써서 영화를 만들어 왔거든요. 예전에 이제 추격자 같은 영화 보면은 연쇄살인범인 줄 관객들은 아는데 등장인물들은 몰라서 유인당해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관객들은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쟤 꼭 죽겠네? 그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은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살인마가 망치 주세요 하니까 줘. 그 망치 받아가지고 죽어. 그 긴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담고 있는 거. 자, 사건과 갈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즐겁게 잘 되는 이야기보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에 더 끌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 비극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두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따라하세요. 연민, 공포. 자, 연민이라는 게 무슨 뜻이니? 부당한 불행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느껴요. 자, 나쁜 놈이 잘못을 해가지고 벌을 받았다. 나쁜 놈이 잘못해서 벌 받으면 불쌍해? 안 불쌍해요. 근데 아무 죄도 없이 그냥 나는 여행 가기 위해서 배에 탔어. 근데 그 배가 침몰해 버렸어요. 그 사람이 벌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KTX 승무원들, 그 승객들 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무 잘못이 없이 그냥 거기 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한다. 그래서 부당한 불행에서 오는 불쌍한 감정, 연민이에요. 자, 그리고 공포라는 건요, 나한테도 닥칠 수 있을 때 공포를 느낀다.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에는 공포를 안 느껴요. 여러분 누구나 다 기차 탈 수 있죠? 그러니까는 저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겠네?
그 공감되고 동일시되면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평소처럼 아주 수업을 열심히 듣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수업 태도가 매우 좋네요. 우리 수업 때마다 찍을까 그냥?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 네. 그렇죠. 오늘 수위 조절하느라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가 재밌는지를 사람들이 분석해보니까 이런 성질들이 있었다는 거야. 자, 제일 중요한 건 사건과 갈등이 있었다는 거. 그 안에서 재미와 감동과 교훈이 있고요. 사건이 그럴듯하게 해결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복선.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쓰는 시나리오에는 이게 정말 재밌는 이야기, 좋은 작품의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이걸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이외에도 다른 성질들이 뭐라도 있다는 거, 다른 성질이 뭐라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의미부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수행평가 5점 만점 받으시는 거고요. 이런 장치들도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없어도 괜찮아요. 없으면 내가 만들어 줄게요. 친구들하고 일단 만들어 보고 안 만들어지면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자, 이것으로 일단 시나리오에 대한 강의를 마쳤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저는 어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려줘도 어떤 드라마, 게임, 영화를 얘기해도 애니든 여기 다 끼워 맞춰서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재밌는 얘기는 이게 다 있거든요. 자, 뭔가 흥행은 되는데 욕먹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 건요, 여기서 어떤 요건들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경우들이에요. 어떤 영화인지 얘기 안 하겠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이걸 끄고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해볼까? 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